자, 안녕하세요. 4단원 출제 예상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시루가 처음 발견된 시기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요. 시루가 처음 발견된 시기는 청동기 시대 때 낮은 초도 폐총에서 처음 시루가 발견되었다. 밑에 구멍이 뚫려 있고 손잡이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사진으로 한번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겠고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떡과 관련된 기록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떡과 관련된 기록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려시대, 그리고 삼국시대, 그리고 조선시대를 구분지어서 자세하게 책 내용을, 문헌과 기록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음식 디미방, 음식 방문에는 고려인이 율곡을 잘 만든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음식 디미방 이거는 언제 시대죠? 조선시대 때, 그죠? 조선시대 때 음식을 기록해 놓은 문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려인이 율곡을 잘 만든다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거가 필용하고 해동 역사가 있겠죠. 그래서 율곡을 잘 만든다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거는 거가 필용, 해동 역사 두 가지가 있겠고요. 자, 삼국시타기 중 신라 본기에는 유리와 타래가 서로 왕위를 사양하다 떡을 깨물어 이자국이 많은 사람이 지혜롭고 성스럽다고 하여 이자국이 많은 유리왕이 왕위를 계승했다는 기록이 있다. 맞죠? 그죠? 삼국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구려 안악 삼호분 고분 벽화에는 한 안악이 시루에 무언가를 찌고 그것을 젓가락으로 찔러보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자, 삼국유사 가락국기에는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죠. 삼국사기가 아닙니다. 세시마다 술, 감주, 떡, 밥, 과일, 차 등의 여러 가지를 갖추고 제사를 지냈다고 하였다. 이는 제사 때 떡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거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중요한 문제만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자, 회갑 때 주로 올린 떡이 아닌 것은 회갑 때. 자, 회갑 때 주로 올린 떡이 아닌 것은 나왔네요. 자, 백편, 승검초, 주악. 자, 백편과 승검초와 주악은 주로 회갑 때 이제 켜를 올려서 많이 이제 올려줬던 떡이고요. 봉채떡은 신랑이 나폐일날 신부집으로 보내는 떡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혼례 때 주로 올린 떡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절일과 절식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다음 중 절일과 절식으로의 떡이 잘못 연결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칠석은 백설기 맞죠? 그죠? 7월 칠석은 백설기를 만들어 먹었고요. 중양절. 자, 중양절 같은 경우에는 음력 9월 9일로 이때는 가을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는 국화꽃잎을 따다가 국화전과 국화주를 만들어 먹었다 이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연결된 거는 2번이겠네요. 자, 추석은 송편. 굳이 꼭 짚자면 오려 송편, 올벼로 빚은 송편을 만들어 먹은 게 이제 추석의 송편이었고요. 상달은 팥시루떡을 만들어서 이제 제사를 지냈다, 고사를 지냈다 이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아닌 것은 2번입니다. 자, 통과 의례 한번 보겠습니다. 통과 의례. 자, 통과 의례와 떡이 잘못 연결된 것은 자, 통과 의례는 자, 371이 맨 처음에 나오죠. 371, 그 다음에 백일, 회갑, 재래 이렇게 있는데 자, 371은 일단 백설기. 그죠? 맞죠? 그죠? 자, 371에는 맑고 티 없이 자라라는 뜻의 백설기를 만들어서 올려주었고요. 백일은 이제 백설기 맞습니다. 백일의 백설기는 100사람에게 나누어 먹었다 이런 기록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회갑 때는 오색송편. 오색송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돌대, 그죠? 돌대, 돌상에 올려주었던 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회갑 때는 아까 위에서 문제에서 풀어봤다시피 꿀편, 승검초편이나 주악 등을 우끼떡으로 올려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재래는 시래떡 맞습니다. 자, 그래서 잘못 연결된 거는 3번입니다.
자, 다음 중 혼례의 절차와 떡이 잘못 연결된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자, 나패 봉채떡 맞죠? 그죠? 바로 위에서 풀어봤던 문제 보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시험 볼 때도 저기 보기가 계속 반복이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라 하더라도 보기가 좀 계속 중복이 되면서 잘못된 것은 찾아보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문제 자체를 외우시는 게 아니고 내용 자체를 보기를 꼼꼼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나패는 봉채떡, 그죠? 맞죠? 그 다음에 태길, 이바지, 혼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바지는 인절미와 절편, 그죠? 맞습니다. 이바지 떡으로 인절미와 절편. 그래서 부부의 금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했고요. 달떡과 색떡, 요거는 부부 한 쌍을 의미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태길에는 뭐 특별한 떡은 따로 없고 가래떡은 혼례 쓰이지 않고 주로 설날에 먹었던 그런 떡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서울 경기 지역 나왔네요. 향토떡. 향토떡의 문제 아마 시험 보실 때 많이 나오실 겁니다. 저도 한 3-4문제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다음 중 서울 경기 지역의 향토떡을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죠. 그죠? 자, 상추설기는 대표적인 서울 경기 지역의 떡이고요. 이 상추설기는 여름철에 주로 해먹었던 떡으로 선생님 우리 그 쌈 싸먹는 상추 맞아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상추가 맞습니다. 그래서 상추가 뜯어도 또 자라고 뜯어도 또 자라고 그래서 그 상추를 버무려서 약간 쑥썰기 느낌으로 만들어서 먹었던 떡이고요. 이게 굉장히 싫은 여름철 별미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학생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설기고요. 자, 그 다음에 각색경단. 자, 그 다음에 쑥버무리, 도토리, 송편. 아우, 잘 모르겠어요. 이 학생분들 특히 향토떡은 선생님 그 지역이 그 지역 같고 좀 헷갈려요. 이렇게 특징적인 떡 빼고는 나머지는 헷갈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때는 정말 아닌 거를 찾으시는 게 답입니다. 정말 아닌 거. 도토리. 이건 강원도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찾으시는 게 애매한 거 찍으시지 마시고 정말 아닌 거 찍으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도토리, 송편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강원도 지역의 향토떡이네요. 강원도 지역의 향토떡은 실은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옳지 않은 것이네요. 그죠? 자, 옳지 않은 것. 자, 강원도는 주로 만개떡, 감자 시루떡, 메밀 총편. 그죠? 이게 강원도 지역의 냄새가 풀풀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향토떡이 맞고요. 해장떡은 어디 떡이에요? 그 다음에 충청도의 대표적인, 향토떡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떡을 먹으면 해장이 되는 게 아니고, 그죠? 해장국밥집에서 해장국 옆에 같이 떡을 한 덩이 줘서 이제 해장떡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경상도 지역입니다. 경상도 지역. 경상도 지역의 향토떡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요. 자, 경상도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떡이 옳지 않은 것. 자, 유자인절미, 호박, 범벅떡, 그 다음에 곶감화전 대표적인 경상도 떡이죠. 자, 치떡은 강원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충청도 지역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충청도. 자, 딱 눈에 저는 보이네요. 그죠? 충청도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떡은 해장떡하고 증편, 그 다음에 해보리떡이 있겠죠. 아닌 것은 결명자. 결명자는 경상도 지역의 대표적인 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중 전라도 지역 보겠습니다. 전라도 지역.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지금 전라도 지역이죠. 전라도 전주에 살고 있는데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자, 지금 보시면 전라도 지역은 실은 곡창지대로 좀 풍부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 재료를 많이 썼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깨시루떡 그리고 꽃송편, 콘대기떡이 대표적인 전라도 지역의 떡이라고 할 수 있겠고 정답은 호박송편 2번입니다. 자, 제주도 지역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도 지역의 향토떡은요. 오메기 대표적이죠. 그죠? 오메기, 빼대기, 달떡. 이름도 조금 독특해요. 제주도 지역은. 자, 모시떡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5번 보겠습니다. 함경도네요. 함경도. 함경도 지역의 향토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함경도 지역은 특징이 굉장히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언감자로 송편을 만들어 먹었어요. 자, 그 다음에 가람떡, 콩떡 등이 함경도 지역의 향토떡이고 쑥 버무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다음 중 평안도. 평안도는요. 딱 조개송편입니다. 조개송편. 그래서 평안도 지역은 조개송편이 맞고요. 그 다음에 강냉이, 골부떡, 뽕떡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아닌 것은 호박송편이겠네요. 자, 그래서 평안도 지역의 황토떡은 조개송편, 강냉이 골무떡, 뽕떡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되게 막 하다 보면 선생님 너무 헷갈려요 하시는데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드렸죠. 그 표 부분도 시험 보시기 전에 꼭 한 번씩 보고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평상도에 계속 그냥 그림도 봐두시고 조개송편이 어떻게 생겼는지, 뽕떡이 뭔지, 골무떡이 뭔지 이렇게 한 번씩 봐두시면 나중에 암기하려면 헷갈려요. 처음부터 조금 시간을 두고 계속 순차적으로 여러 번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평안도 지역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나오죠. 황해도 지역. 황해도 지역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황해도 지역 같은 게 특징은 좀 떡이 크다는 좀 특징이 있는데요. 황해도 지역이 특으로 옥지 않은 것은 일단은 혼인인절미가 굉장히 크죠. 홍인인절미. 그 다음에 오쟁이떡, 그 다음에 닭알 범벅떡 이렇게 되고 꼬장떡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황해도 지역에 여기 써있네요. 그죠? 혼인인절미, 오쟁이, 그 다음에 닭알 범벅 등. 아, 큰 송편. 또 떡이 좀 크다 했으니까 큰 송편까지 뭐 무설기 등 이런 떡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떡의 발달과 관련한 그 지역의 특성, 이거 아셔야겠죠, 그죠? 왜 떡이 그런 식으로 발달했는지 그 지역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도는 상낮지대에서 나는 농작물인 감자와 옥수수를 이용한 떡이 발달하였다. 자, 맞죠? 그죠? 감자와 옥수수를 이용한 떡을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청도는 양반과 서민의 떡을 구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충청도의 특징이고요. 자, 서울 경기 지역은 우리나라 최대 고창지대. 아니죠, 그죠?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는 전라도, 그죠? 전라도로 먹을거리가 풍부하여 다른 지방에 비해 떡도 그 종류가 다양하고 사치스럽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아니겠네요. 자, 경상도 나옵니다. 경상도는 낙동강이 흐르는 기름진 평야와 동해바다에 풍부한 어장을 갖고 있다. 경상도의 주요 생산물은 수산물과 농산물이며 과일도 많이 생산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맞겠습니다. 자, 떡의 발달과 관련한 그 지역의 특성 또 나오네요. 그죠? 또 나오네요. 한번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말하고 있네요. 제주도는 일단은 물이 귀하여서 논이 드물었죠. 자, 다른 지방에 비해 떡이 귀했습니다. 지금도 섬지역은 떡이 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쌀보다는 곡물, 좁쌀 같은 것 등을 이용해서 떡을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즘에는 뭐 쌀이 흔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다 쌀로 만들고 있지만 예전에는 곡물을 이용해서 주로 만들었습니다. 자, 함경도는 대체로 험준한 산악지대로서 춥고 그죠? 잡곡 중심의 빈약한 농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함경도 또 장식 뭐 이런 거 뭐 할 것 없이 굉장히 소박하고 구수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맞는 얘기네요. 그죠? 자, 평안도는 대륙과 가까워 진취적인 지역의 특성이 그죠. 평안도 떡은 대부분 조금 이게 떡이 크다. 평안도는 크네요. 그죠? 떡이 좀 크고 소담스럽다. 소담스럽다가 무슨 내용이냐면 약간 포도 보고 소담스럽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먹음직스럽고 좀 이렇게 좀 푸짐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떡이 매우 크고 소담스럽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건 3번이겠네요. 자, 황해도는 넓은 평야지대로 곡물 중심의 떡이 다양하게 발달하였다. 인심도 후하고 모양도 크기도 좀 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건 서울 경기 지역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햅쌀에 채썬 물을 섞어서 찐 팥시루떡. 무시루떡이죠. 그죠? 고사를 지낸 날은 언제인가? 자, 달 중에 가장 으뜸인 달 상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어느 날에 대한 설명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음력 6월 15일. 벌써 이제 또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이걸 모르겠어? 그러면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다? 그럼 또 벌써 이제 다 답이 나와야겠는데. 뜻을 가진 날인데요. 좀 더 보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곡식이 여물어 갈 때쯤에 몸을 깨끗이 하고 조상과 농신께 음식으로 제를 지냈습니다. 꿀물에 동글게 빚은 흰떡을 넣어서 시원하게 만든 수단. 자, 수단. 힌트가 많이 나왔죠. 음력 6월 15일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다. 그 다음에 밀가루를
술로 반죽하여 발효시켜 만든 상해떡이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힌트를 좀 주어졌는데, 자, 요 네 가지 보면은, 자, 벌써 저는 이거 흐르는 물에 여기 유두절, 그죠? 머리를 찝는다. 여기 뜻이 그대로 나와 있죠? 유두절에는 수단과 상해떡을 즐겨 만들어 먹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떡이라는 단어의 변천. 떡.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자, 이거는 떼기떡이 떨기떡 좀 헷갈리기도 하긴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자, 찌기라는 동사가 명사화되면서 찌다라는 게 명사화되면서 찌기 떼기 떡이 떡 이렇게 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찌기 떼기 떡이 떡 3번입니다. 자, 송편 문제는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송편 문제는. 그래서 송편은 올벼를 뜻하는 말로 올해 수확한 벼. 그래서 올벼. 그래서 오려 송편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땡땡 고물은 귀신이 두려워한다고 하여 고사를 지내거나 이사를 할 때 꼭 사용되지만 잔치나 제사 때에는 이것 대신 다른 고물을 사용한다. 이 고물로 알맞은 것은, 자, 무슨 고물일까요? 자, 붉은 팥고물이 귀신을 쫓는다 해서 다른 고물을 사용했다. 그래서 흰 고물을 사용했다. 이런 기록이 앞에서 책에서 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붉은 팥고물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죠? 자, 다음 중 봉채떡의 재료의 의미로 맞지 않은 것은 봉채떡. 자, 봉채떡 재료의 의미입니다. 이거는 혼례 때 주로 사용했던 떡으로 옛날에 시루는 이제 이렇게 생겨서 뒤집어 엎으면 떡이 이런 식으로 봉우리 모양이 닮았다 해서 봉채떡 뭐 이렇게도 불렀는데요. 자, 봉채떡은 찹쌀로, 팥시루떡이 매시루떡도 있지만은 꼭 봉채떡은 찹쌀로 만들어서 이 찹쌀이 부부의 좋은 금실을 비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찹쌀로 만들었습니다. 자, 붉은 팥고물은 따뜻한 사랑이 아닌 액을 막아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대추와 밤은 자손번창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떡을 두 켜만 앉히는 거는 한 쌍의 부부를 뜻한다.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정답은 알맞지 않은 건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보겠습니다. 통과율에 나오네요. 통과율에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자, 책내 때에는, 책내는 뭐죠? 그죠? 아이가 책 한 권을 다 봤을 때 축하해주기 위한 그런 통과율인데요. 이 책내 때에는 오색 송편을 두 종류로 나누어서 만들어 먹고 꽉 찬 송편, 그 다음에 속이 빈 걸 만들었는데 꽉 찬 거는 학문적으로 이룬 성과, 꽉 차게 학문적으로 성과를 이뤘다. 그리고 속이 빈 거는 자만하지 말아라, 마음을 비워라. 의미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죠? 재래 때에는 붉은 팥고물을 귀신을 쫓는다고 하여 쓰지 않고 흰 고물을 썼다. 그죠? 맞죠? 371은 아이가 태어난 지 21일째 되는 날로 백설기를 만들어 가까운 이웃끼리만 어디 밖에 내보내지 않고 가까운 이웃끼리만 나누어 먹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돌때에는 백편, 꿀편, 승검초. 이건 이제 머리 기억 남으시겠죠? 계속 나옵니다. 백편, 꿀편, 승검초편. 이거는 회갑 때 주로 썼던 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돌때는 무지개, 그 다음에 수수팥경단, 그 다음 오색송편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지개떡까지, 그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자, 국화꽃잎을 따다 국화전을 부쳐 먹었던 날은 국화꽃잎. 자, 보시면 국화꽃잎 이제 뭐 기억나실 건데 음력 9월 9일 양수가 겹쳤다 해서 중양절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떡국의 다른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떡국. 자, 떡국의 이름 다른 이름 세 가지 그냥 기본으로 나와야겠죠. 첨세병, 백탕, 병탕입니다. 자, 기주떡은 기증떡. 뭐 증편의 또 다른 이름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30분 한번 볼까요? 떡이 혼례, 빌례, 제례 등 각종 행사와 연회의 필수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은 시기, 이 시기가 언제일까요? 삼국, 고려, 조선? 자, 조선시대죠. 그죠? 조선시대에 일어난 변화로 알맞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불교, 언제예요? 그죠? 고려죠. 그죠? 불교가 번성에 따라 차와 떡을 즐기는 풍속이 상류층을 중심으로 유효한 건 이거는 고려시대겠습니다. 자, 조선시대에 단순히 곡물을 찌는 방법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곡물을 배합하고 부재료로 꽃이나 열매,
향신료를 이용한 떡이 굉장히 좀 풍족하고 다양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농업 기술과 음식의 조리 방법이 굉장히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채소, 과일, 야생초, 한약재 등을 재료로 이용하였으며 치자, 수리치, 승검초, 오미자, 쑥 등의 천연 색소로 이용이 되면서 좀 더 화려해졌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죠. 고려시대 때 설명입니다. 자, 정답은 1번이고요. 기록 한번 볼까요? 기록 중요하죠. 그죠? 자, 떡에 대한 기록을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은 1145년에 기록된 삼국사기. 얘는 가난하여 떡을 찌지 못하는 백결 선생이죠. 백결 선생에 대한 이제 뭐 얘기가 안타까운 마음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데 맨날 우리 학생분들 하는 선생님 삼국사기인지 유사인지 헷갈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백결 선생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서 검은고로 그죠 이 뭐 떡을 찢는 방아 찢는 소리를 냈다 이런 기록인데 우리 학생분이 그러죠. 선생님 그 사기잖아요. 떡을 찌지 않는데 떡 찌는 소리 내는 건 그 사기잖아요. 그러니까 삼국사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외우시려면 또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유사랑 삼국사기랑 워낙 헷갈려서 뭐 그런 생각까지 하신 것 같은데 그죠 삼국사기 맞고요. 자, 삼국유사. 삼국유사에는 세시마다 감주, 떡, 밥 등의 여러 가지를 갖추고 제사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맞고요. 자, 보시면은요. 삼국사기에는 유리왕과 탈해의 얘기 그리고 백결 선생의 얘기 실은 두 가지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삼국유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탈해왕, 유리왕 얘기가 아니고 백결 선생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가락국기 삼국유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복유설에 기록된 청해병은 느티나무 잎이 아니죠. 청해병은 푸른 잎인데 느티나무 잎도 푸르긴 합니다만 쑥을 넣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닌 것은 3번이겠네요. 자, 우리나라 최초 한글 조리서인 음식 지미방에는 서기편, 밤설기, 화전 등등 작가편 이런 것들이 만드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죠. 정답은 3번이겠습니다. 자, 유두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두절은 음력 6월 15일로 유두절이란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다는 뜻이다. 맞고요. 자, 꿀물에 둥글게 빚은 흰떡을 넣어서 수단 만들어 먹었다. 유두절하면 수단 맞겠죠? 그 다음에 햄 밀가루로 만든 국수와 떡, 과일 등을 유두 제사를 지낸 후 나누어 먹었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찹쌀 반죽에 그 시기에 핀 장미. 장미화전? 장미화전은 초파일이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떡의 이름과 한자어. 그죠? 이거 두 개만 좀 보겠습니다. 자, 떡의 이름과 한자어가 맞지 않는 것. 골무떡, 권모, 두텁떡, 후병, 떡국, 탕병, 서기변, 수단. 자, 지금 보시면은요, 서기병, 수단, 이건 아예 좀 다른 떡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떡을 일컫는 한자어가 아닌 것은 이자, 병, 평, 병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4번 단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이제 4파트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문제랑 그 다음에 기출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